자기도 솔직히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형편없이 하는 거죠. 자기 자소서에 사실 책임을 못 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답변을 통해서 또 이런 하나고 면접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면접이 끝나게 되면은 복귀를 하거든요. 어떤 질문이 나왔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이제 어떻게 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복귀 과정을 통해서 자기 면접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복귀를 꼭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겸사겸사 서원이 고맙다 쌤이 아주 좋은 자료 활용을 해보려고 한다. 우선에 처음에 이제 질문이 뭐 오는 길이 춥지 않았냐, 어제 잠을 잘 잤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 질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국내나 해외 상관없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최근에 시사 관련돼서 본 인터넷 기사나 글이 있다면 소개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질문을 시작을 하셨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로는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고, 그 다음에 자조학에서는 저희가 정치 철학 관련돼서 자소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 게 자기는 이동권 시효 관련된 기사 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제 영상을 이제 보신 경우는 알겠지만 모든 질문의 답변은 두 가지씩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가지씩을 통해서 본인이 앞으로 답변을 어떤 키워드를 갖고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면접관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이제 첫 답변, 첫 문장으로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관련된 기사라고 바로 말씀을 아이가 드렸고, 나는 헌법재판관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어서 헌법재판관은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해 정부인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소수자 권리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 자, 이거는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자, 이것도 일종의 논리적 구조적 말하기 기법인데 두 가지를 통해서 주의 환기를 한번 시키고 그 두 가지 문장에 대한 보완 설명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저 얘기를 왜 했는지 면접관이 납득이 안 되시니까. 그래서 내가 왜 장애인 이동권 시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지 살짝 설명을 드리고,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이동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이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되면서 자기가 이 기사를 통한 어떤 느낀 점이 아니에요. 생각을 말해요. 기사를 보면서 뭐 기뻤다 슬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사를 보면서 헌법재판소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증 판결이 떠올랐다. 이러면서 시각장애인의 이 안마사 자격증 판결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에 관련돼서 약간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죠. 자, 이걸 통해서 단순히 장애인 이동권 시위 관련된 이야기뿐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증 판결까지도 같이 이제 설명을 하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기본권 권리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들을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랬더니 그 기사의 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라. 면접관이 약간 공격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장애인 이동권 시위 과정에서 시민들과 발생한 충돌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 학생은 대답을 되게 잘하죠. 기사의 디테일을 말해 라고 얘기했더니 진짜 디테일을 말해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라고 얘기를 해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그냥 추상적 표현을 쓰죠. 장애인 이동권 시위의 다양한 과정,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복잡한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다. 근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충돌 내용, 특히라고 하며 출근 시간에 시위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또 특정 내용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가 구체화가 잘 된 답변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것을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집단의 잘못으로 돌릴 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사회적 소수자 집단 또한 다른 집단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또 이게 중요한 게 기사의 내용을 말해보라고 했을 때 기사의 내용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기사 내용을 통한 자기의 생각도 알아서 좀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학생은 자기 생각이 좀 분명한 애구나. 기사의 내용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 내용에 대한 자기 생각까지 얘기할 수 있는 친구니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세요. 자, 소설을 보니까 헌법재판관에게 논리적 판결을 위한 지성과 문화적 상황을 아는 감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감성이 무슨 말이냐? 라고 얘기했더니 역시나 답변을 잘하죠. 헌법재판관에게 필요한 감성은 인권 감수성. 역시나 두 가지식으로 명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뭐냐면 감성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서 이제 중원번 하게 되면 하나고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감성이 뭐야? 감성이 뭐냐니까?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애들이 자소서를 쓰면서 자기도 솔직히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형편없이 하는 거죠. 자기 자소서에 사실 책임을 못 지는 거죠. 그러면서 인권 감수성이란 어떤 능력을 말한다. 데피니션 정의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실제로 인권 감수성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작용된 사례가 미국의 연방 대법원의 사바나 레딩 세데포드 교육부 판결.
뭐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판결이 뭔지를 쭉 얘기를 해요. 어떤 거였는지. 그래서 여기서 이 재판관이 인권 감수성을 어떤 식으로 발현을 했는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면접이 조금 잘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려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물론 질문이 잘 나와준 것도 있지만 자기가 공부한 내용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면접 답변에 좀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면접관님한테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사실 좋은 면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이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안 남는 면접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면접관한테 질문마다 꼭 설명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지식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무슨 뜻이냐? 아이의 지적 능력이 이 아이가 굉장히 그냥 똑똑한 친구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어필이 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질문 역시 하나고 답네요. MBTI가 뭐냐? 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ENFJ 유형이다 얘기했더니 이걸 그냥 넘어가셨고요. 자, 연방대법원의 사법부의 법률심사권이 왜 비민주적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이 아이가 자소서에 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하고 맞아요. 너무나도 공격적이죠. 공격적이시고요. 자기 마음대로 질문하시는데요. 그나마 안정성을 추구를 하려면 자소서를 매력적으로 써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소서를 매력적으로 쓴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면접관이 궁금해할 만한 요소를 자기소개서에 심어둬줘야 돼요. 심어둬줘야 면접관이 그걸 보고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자소서가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됐을 때 굉장히 위협적인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연방대법원의 사법부의 법률심사권이 왜 비민주적인지 설명해 라고 얘기해서 왜 비민주적인지를 쭉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를 과도정과 맞바꿀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엘리트 집단의 특징을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위협하게 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답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는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답변만 봐도 알 수 있죠. 아이의 지적 수준과 학습 수준이 아주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친구한테 면접관이 매력을 안 느끼실 수가 없겠죠. 너무 매력적이죠. 이거는 사실 어머님들이 그냥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는 아예 역량이 보일 수밖에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법부의 법률심사권이 있어? 라고 약간의 지식 체크를 하세요. 너 이것도 알아? 그랬더니 우리나라에도 사법부의 법률심사권을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헌법률심판의 형태로 나타난다. 근데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본인이 자소서에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그게 자소서를 책임지는 사람의 태도예요. 자, 이 친구가 자소서의 정치 철학과 연방대법원 미국 헌법에 대해서 썼습니다. 멋을 부리는 사람과 진짜 이 자소서를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그게 학업 역량이라고 보아요, 언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원에서 도와줄 수 있거나 같이 해줄 수 있는 건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뎁스, 지식의 깊이감을 갖고 갈 수 있는 건 아이의 역량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학교에서도 알아보시는 거죠. 이건요,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제가 어떻게 해줘요? 이거 자기가 공부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꼬리 질문으로 그럼 미국에서는 입법부가 법을 제정했을 때 사법부가 법률을 심사하고 재판 중에 법률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약간의 반박을 하세요. 이거는 하나고 면접관님들도 굉장히 똑똑하신 거예요. 뭐냐면 아이의 답변을 잘 듣고요. 이렇게 들은 다음에 그럼 이건 어떤 건데? 라고 이제 바로 추가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아이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요. 물론 사법부는 제정된 법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재판 중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법률에 대한 사법심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연방대법원의 드레드스코 판결이라고 하면서 또 역시나 좋은 예시가 하나 나오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얘가 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친구다라는 게 느껴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질문에 대해서 면접관이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아이가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식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논리적 말하기를 잘하니까. 자, 그럼 생기부로 넘어가서 1학년 주제 선택 시간에 마방진 풀었다. 이거는 이제 1학년 자유학년제에서 질문을 냅니다. 이를 논리적으로 풀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마방진을 논리적으로 풀었냐라고 얘기했더니 역시나 마방진도 답변을 아주 잘하죠. 이 학생은 자소서만 잘하지 않습니다. 생기부도 잘해요. 생기부 질문도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마방진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했고 수학 세특 물어보네요. 수학 세특에 수학적 창의력이 돋보인다고 써있는데 중학교 때 수학적 창의력을 발휘해서 푼 문제라고 얘기를 해서 역시나 여기에 대해서도 아이가 쭉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기부로 꼼꼼히 체크를 하면서 나한테 이런 코멘트가 남겨져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떤 경험치를 예시로 설명을 드려야 되지?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다른 친구들은 보조선을 그럴 생각을 하지 못했냐? 보조선 그어서 풀었다고 학생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 다른 애들은? 이라고 물어봐서 다른 애들은 어떻게 풀었다라고 또 이 친구가 얘기를 잘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자주학으로 넘어가서 자소서를 보니까 홉스랑 로크의 책을 원서로 읽었는데 본인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고 질문 이런 특징이 좀 있어요. 홉스와 로크의 책 내용을 말해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원서로 읽었는데 너 영어 잘하니? 그래서 아이가 영어를 잘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랬더니 너 왜 그럼 영어로 읽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런 게 사실상 진입학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내용이 무엇이냐 정도로는 진입학을 할 수 없죠. 왜 하필 영어로 읽었어? 기억에 남는 구절이 뭐야?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한국어 번역본도 있지만 원서를 읽으면서 내가 조금 더 그 깊이 있는 뜻을 좀 알고자 했다 하면서 역시나 예를 들어서 홉스의 리바이던에서 정념의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시를 저희가 군데군데 사용을 하게 됐을 때 리얼리티가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신뢰도가 높아져요. 면접관이 들었을 때. 그래서 얘가 이걸 진짜로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얘는 이걸 진짜로 했죠. 리바이던을 읽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헌법재판관이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수호해야 된다고 했는데 본인은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관련된 경험을 통해 말해라. 인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셔서 학급회장으로서 학급회의를 진행했었던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하나고 면접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답변을 잘했던 친구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친구의 면접방이 다른 앞에 제가 질문을 보여드렸었던 면접방에 비해서 공격성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도 충분히 꼼꼼히 보시면 면접관 입장에서 공격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아이의 답변도 아주 유심히 듣고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모순된 부분에 있어서는 질문을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것을 워낙 잘 대처를 한 거죠. 역량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아이한테는 이 질문이 되게 쉬워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고 같은 경우는 물론 부스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느낌과 스탠스, 기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고의 면접을 어렵게 느끼고 쉽게 느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12번 면접방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이 들어가든 어렵다고 느낄 방이긴 합니다. 자, 근데 그 정도의 아주 특수한 상황 빼고 나머지 방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내가 이 자소서는 생기부에 관련돼서 준비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있어서 답변을 통한 멘탈적 안정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결국은 준비를 많이 하고 학업 역량을 키우는 친구들이 하나고 면접에 있어서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냐. 단순한 말하기의 실력이나 예상 답변과 예상 질문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의 역량과 학습 역량을 키우는 친구들한테 결국은 좋은 결과가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년 하나고 질문과 답변을 하나하나 구석구석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갖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때까지 좀 너무 러프하게만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서 새롭게 이런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데리고 있었던 학생이 사실은 하나고를 쓴 전부의 학생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소수 집단의 표본이라는 점을 꼭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하면 오히려 또 두려움이 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